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열리지 못했고요. 네. 오늘이나 내일쯤에 다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오늘 아침 소식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야당 간사입니다. 보통 이 청문회는 야당 간사와 여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보거든요. 그런데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인사청문회 재개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 본인이 한겨레에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추가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오늘 청문회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못 보던 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이 나날이 발전. 합의는 늘 청문회 때 합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며칠까지 자료가 오는 거를 봐서 며칠까지 제출하고 그걸 보고 청문회 일자를 정한다. 이런 합의는 양당 간에 할 수 있는데 뭐 이번에도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5일까지 자료가 오는 걸 보고 합의한다 이런 거였는데 뭐 그러니 저러니 해도 이 청문회 자체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야당의 자리 아닙니까? 야당이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뭐 죄송하다고 하고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의 자리를 야당이 보이콧한다? 두 번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와대가 청문회까지 보고 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 반발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청문회까지 본다고? 우리 안 할 건데? 뭐 이거 아니면 저도 잘 이해는 안 네, 돼요. 설명이 안 되는 조식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이거 청문회 왜 안 하냐라는 그런 의혹이 일부 있더라고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해운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몰릴 거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을 지워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이 사실 청문회를 안 한 책임을 쉐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도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단식의 상황. 좀 단식하고 있고. 예, 단식의 상황하고 이어서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한쪽은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 여러 가지 당내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운까지 이 매조지하고 넘어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뭐 입장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청문회 전날 이철규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문회 들어가면 이제 이철규가 난도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할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어차피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그걸 막 파헤치다 보면 이게 지금 막 국민의힘으로까지 전선이 번지지 않을까. 사실 여의도에서는 유명한 얘기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철규 의원 존재 자체가 여야를 망라하고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철규 의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해운 후보자가 당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인 상황에서 상대 당에 있는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비망록이 나왔거든요. 비망록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망록도 처음 새로운 조식이죠. 예. 그러니까 비망록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직접 다 썼다라는 건데 본인은 이제 물론 부인합니다. 이해운 자필 맞습니까? 아니 타이핑을 본인은 부인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철규 의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수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요. 이 방배결 경찰서에 고발 사건 7건이 배당돼 있는데 새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사건들 입에 이제 완전히 붙었는데요. 반포 원펜타스. 제가 왜 원펜타스가 이렇게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 얼마입니까? 40억에서 지금 70억을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장 미혼 사건.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병역 특혜 의혹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 포함한 보좌진에게 폭언했던 의혹,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가 묶여서 총 7건을 방배경찰서에서 이제 관련자를 소환을 하고요. 집중 수사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여당도 그렇고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청문회가 지금 난항에 부딪힌 상태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회에서 논의 과정 지켜보겠다라는 게 어제 밤까지도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흠결이 나왔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자 발로 나온 이야기인데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 파괴력이 큰 거냐. 뭐 야당이 보이콧할 이유, 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냐. 뭐 그럴 이유 없다. 만약에 파괴력이 크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도덕성 자질 검증을 했을 때 파괴력은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파괴력을 넘어선 게 아니라 그냥 파괴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일부 언론입니다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해원 문제 관련해서 이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결국엔 공식 발언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해원을 지명해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다 누렸고 이 비리는 우리가 검증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 시스템 개선하겠다. 근데 이혼은 국민 여론상 안 되겠다.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여 관계만 고려한다면, 야, 니네가 청문회 해갖고 다 낱낱이 밝히겠다네 했으면서 니네 청문회도 못 해놓고 뭐 장관을 임명한 애 만에 이거를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공이 넘어가서 청와대가 뭔가 고심스러운 것 같은 분위기인 것처럼 오늘 진짜 보수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청문회를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청와대 관계자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죠. 야, 그 청문회 갖고 다 끝낼 수 있다며. 근데 그거를 못 끝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받아칠 수 있는 공간을 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이 여의도 생활을 슬기로운 여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가? 이 부분은 좀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사건이 계속 장도혁 체제에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했으면 네. 사퇴 여론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지명을 강행하기 힘든데 네. 지금은 모든 게 홀딩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네. 진공 상태가.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날 보통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이제 대표적인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희한하게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결부되어서는 전혀 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 이해운 후보자가 그래서, 국민의힘 출신이기도 하고 예. 이걸 좀 분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 내면 늘 도덕성 검증에 걸리지 않냐. 그래서 늘 우리 지지자들은 야,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어도 그냥 가는데 왜 민주당 출신들은 뭐 유장전입 하나 뭐 이런 걸로 다 사과하고 또 사과하다가 인사청문회 끌려다니다가 낙마 결국에는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쟤네처럼 저런 똥 묻은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여론 사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운으로 그거를 돌파해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 역설적으로 농담적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간 이게 그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거. 저는 지금까지의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기준이든 인사청문을 통과할 기준에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가 굉장히 묘하고 상대적인 거라 이런 식으로 야당이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그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룸이 열리는데, 이거를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국민의힘의 그 정치를 오래 한 양반들이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이걸 안 하고 있는가, 저는 참 크게 의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네. 뭐 아까 여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이제 나도 장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운 후보자가 그만큼 지금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부분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입각을 할 때 이런 개인적 문제 때문에 입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 출신이거나 예.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벌써 지금 그쵸. 가진 사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일종의 통합의 메시지 때문에 역 베네핏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 출신이면 뭐 한 수 접고 그게 참 이상한 건데 예. 한 수 접고 들어가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사실 민주당 출신이면 이미 자진 사퇴하고도 남았고 자진 사퇴를 계속 안 하면 아마 지명 철회도 이미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또 버티고 계시니까. 본인이 또 절대 왜냐면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만두면 네. 정치는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끝까지 여기도 사생결단으로 이제 앞으로 막 아마 인사청령 받고 가려고 할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그 임명할 때 손병호 게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 의원보다 더한 사람 접어. 이 의원보다 더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 그러면 아무도 안 접는 거지 이제. 이게 그냥 가버리면. 이게 기준이 되긴 않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